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관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영화입니다. 사실 개봉 초기만 하더라도 상영관이 별로 없어서 관람이 어려웠다면 개봉을 하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시간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그나마 있는 시간도 좌석이 부족해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인 상황에서 11월 30일에 개봉한 영화가 아직까지도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매진에 가까운 예매를 보여주는 것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너와 사랑한 시간과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궁금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주인공과의 사랑에 빠진다는 소재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고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로맨스와 중화권 로맨스 영화가 같은 소재로 같은 날에 개봉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상황이었죠. 자, 결과적으로 두 영화 모두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끌리는 쪽으로 관람을 하신다면 크게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 밤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 영화가 아직까지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회차마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를 연출한 미키 타카히로 감독은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를 연출한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로맨스 영화를 만들며 일본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카히로 감독이 연출한 다수의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이미 극장 개봉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전까지 감독의 대표작인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와 같은 임팩트를 주는 영화가 없어서 나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가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 느낌입니다. 마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의 다른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사람이 기록으로 그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 충분히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우선 영화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영화 특유의 분위기가 이 영화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대체로 차분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착한 인물들의 착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전작인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와 비슷한 톤과 분위기로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의 로맨스 영화가 대체로 학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인의 사랑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랑의 이야기만을 다루기 위해서 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혹시나 두 사람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에도 학창시절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죠. 오늘 밤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또한 학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인물 간에 생기는 갈등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생기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절절하게 표현되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의 변화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너무나도 착한 두 사람과 그들을 응원하는 주변 사람들 또한 상당히 착하게 그려집니다. 마치 모두가 응원하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영화 또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본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착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화가 너무 완벽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영화의 어느 순간부터 급발진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각본을 담당한 츠키카와 쇼라는 인물이 과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연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연출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독의 이전 작품이었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와 작가의 전작이었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적절하게 섞인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알고 영화를 보신다면 해당 영화들의 특징들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개봉 5주차에 접어든 지금 한국에서 개봉한 일본 로맨스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까지 가장 흥행했던 영화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였는데 이로써 츠키카와 쇼는 한국 극장계에서 일본 로맨스로 성공한 인물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야기들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스포일러에 민감할 수 있어서 관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웬만하면 스포일러를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대한 스포일러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전개에 있을 겁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의 스토리 측면에서 메시지 중 하나로 인식이 되어서 그나마 이해가 되었던 것이, 병에 의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주인공이 병과는 상관없는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밤 이 세계에서는 그런 요소가 적기 때문에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본다면 영화의 메시지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았던 것들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기록의 의미와 용도가 어느 순간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과 작가는 사랑과 그 기억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의 전작인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나 양지의 그녀까지 사랑에 대한 잠재적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에 빠질 것이다 라는 약간은 운명론과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랑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것에는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로맨스 영화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저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일, 영화에서라도 간절하게 사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맛에 일본 로맨스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쯤에서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본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개봉한 로맨스 영화 중에서 관객수 1위를 찍었고 아직까지도 꽤나 많은 극장에서 상영이 이어지고 있으며 박스오피스 4위를 유지하는 등 꽤나 좋은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11월 23일에 개봉했던 올빼미도 아직까지 박스오피스 5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재미있는 영화는 오랜 기간 관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같은 날 개봉한 너와 사랑한 시간과 같은 소재이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전혀 다른 영화였습니다. 일본 로맨스 영화답게 따뜻한 톤으로 착한 영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화의 메시지에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일본 영화다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영화에 기대했던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 느낌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영화에 기대했던 것을 대부분 얻어간 느낌이라서 재미있게 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